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 특히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건데요. 사실 테슬라 하면 딱 전기차가 떠오르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에너지 부문이 조용히 정말 중요해지고 있더라고요. 파워월이나 메가팩 같은 것들이요.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2024년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부문 총 이익률이 벌써 26.2%, 자동차 부문 18.4%보다 높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늘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라는 그들의 미션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단순히 그냥 자동차 만들면서 역해서 하는 사업? 이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사업만큼이나 커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다. 또 수익원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파워월부터 볼까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월 3. 네, 파월 3. 이게 13.5kWh 용량이고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죠. 아, LFP. 그게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코발트 안 쓰고. 정확합니다. 가격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근데 더 중요한 변화는 인버터라는 장치가 이 배터리 팩 안에 그냥 통합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버터 통합이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죠? 설치가 훨씬 간편해지죠. 예전에는 따로 달아야 했는데,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들이 가져가는 가치, 그러니까 마진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다 비용 절감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설치 편하고 마진 좋고. 근데 이게 현금 흐름하고는 또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가상발전소, VPP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VPP요? 가상발전소? 네, 여러 집에 설치된 파워월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이 불안정하거나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이 묶인 파워월들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거죠. 그럼 집주인은 전기를 판 대가로 수익을 얻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은 연간 수백 달러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오, 그럼 파워월 설치한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 보면 전기차 소유주는 5년 안에도 회수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할 거고 테슬라는 현금이 더 빨리 들어오는 거죠. 와, 매력적인데요? 네. 물론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금 47%로 높긴 한데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CEO 리스크라던가 미국산 부품 써야 세금 공제받는 문제 같은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가볼까요? 메가팩. 이건 유틸리티나 상업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가팩은 발전소나 큰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메가 사이즈의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하나당 3.9 MWh 이상 저장하고 이걸 수백, 수천 개 연결해서 기가와트시 GWh 규모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메가팩의 진짜 핵심 강점 중 하나는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내려놓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설치가 엄청 빠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장에서 복잡하게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니까요. 목표는 관련 공사 비용, 그걸 EPC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최대 40%까지 줄이는 거라고 해요. 설치가 빠르다는 게 현금 흐름 관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생각해보시면 몇백억, 몇천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설치 기간이 몇 달씩 줄어든다. 그럼 테슬라는 그만큼 매출을 빨리 인식하고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현금 회수 주기가 단축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빨리 설치하고 빨리 돈 받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옆에 붙어서 전력망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미 인터섹트 파워랑 15GW 넘는 30억 달러 이상 규모 계약 같은 큰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료 보면 아직 인도 안 된 계약 창고만 100억 달러 규모고 그중 47억 달러어치는 1년 안에 인도될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거죠. 와, 미래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다만 여기도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자료에 나온 숫자로 보면 중국 업체는 와트 시당 0.6위안인데 메가팩은 2.23위안이니까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메가팩에 관세가 붙을 수도 있고요. 가격 경쟁과 관세.
알겠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얘기도 흥미롭지만 자료에서 계속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비더 이런 이름들이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아, 여기가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토비더는 AI 기반의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에요.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요? 네. 메가팩이나 파워월 같은 배터리 자산을 가진 소유주들이 이걸 이용해서 전력 시장에서 가장 비쌀 때 에너지를 팔고 쌀 때 충전하게 해주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만 해도 이걸로 자산 소유주들이 3억 3천만 달러 이상 벌었다고 하니까 상당하죠. 그 외에도 VPP 관리 시스템, 옵티캐스터, 파워허브 같은 여러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해서 돈 버는 방법까지 같이 파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 수익으로의 전환이에요. 오토비더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메가팩 팔 때 같이 묶어서 파는 장기 서비스 계약, LTSA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추정치지만 메가팩 10,000대당 이런 서비스로 연간 5천만 달러 정도 반복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와, 반복 수익. 그럼 마진도 좋겠네요. 훨씬 좋죠. VPP 서비스 같은 경우 추정 마진이 50에서 60%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하드웨어 판매 마진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전체 현금 흐름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는 거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딱 묶어서 제공하는 게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겠군요. 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재무적인 그림은 현재 어떤가요? 숫자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매출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인데요. 2024년이랑 2025년 1분기 모두 전년 대비 67%나 성장했어요. 67%요? 엄청나네요. 수익성은요? 수익성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이익률이 2025년 1분기에는 약 28.7%까지 올라왔고요. 설치 용량 자체도 계속 늘어서 작년에 31.4GWh였는데 올해는 최소 5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수익성 모두 좋다는 건데 이게 테슬라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명확한 건 다각화 효과죠. 테슬라가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커지면 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는 이 안정적이고 높은 이익은 AI나 로보틱스 같은 다른 미래기술 연구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고요. 아, 다른 사업을 위한 든든한 자금줄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에너지 사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핵심적인 기동 중 하나가 된 거죠. 잠재적으로는 자동차 사업 규모에 버금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테슬라 에너지는 더 이상 그냥 미래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네요. 특히 하드웨어 자체의 경쟁력도 있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해서 반복적이고 마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현금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토비더 같은 소프트웨어가 개별 배터리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데 핵심이라면 이렇게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이 깔리고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들, 이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면서 쌓이는 그 방대한 데이터는 어떨까요? 어쩌면 이게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진 아직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매기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 우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